살이 되고 피가 되는 인문학 시간인데, 하여튼 우리가 오늘 좀 색다른 주제로 또 본사에서 했던 내용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AI가 제품을 추천하고 건강을 관리하는 시대다 해가지고 AI를 빼고서는 이제 아메이 사업을 우리가 이렇게 무관하게 할 수가 없다. 해서 이번에 이제 다이아몬드 세미나에서 본사에서 준비한 AI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잠깐 브리핑을 했었는데 그 몇 가지를 좀 제가 따왔네요. 소비자와 파트너는 왜 리더인 나를 찾을까요? 내가 중요한 건 리더가 돼야만 나를 찾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변화 속에 우리가 느끼는 감정 해가지고 이제 본사에 브리핑한 자를 보니까 단 하루도 AI라는 단어를 안 듣고 우리가 지나가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사업도 AI로 타고하는 건 아니 걱정이 됩니다. A70이란 방향은 아는데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품 이름들이 너무 어려워요. 소비자고 파트너고 AI에게 다 물어보니까 우리는 뭘 해야 하나 싶네요. MZ에게 어떻게 동기부여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어떤 고민을 요즘 많이 한다는 거죠. 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챗GPT를 잘 쓰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웬만하면은 이제 챗GPT에 좀 더 물어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사업을 오래 했고 핀이 높고 해가지고 경험이 많고 아는 게 많다. 그게 이제는 그렇게 중요한 시대는 아닙니다. 왜? 챗GPT에 물어보는 게 훨씬 더 정확하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기 때문에. 근데 저번 달에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AI 그 시대에 그런 어떤 뭡니까 내 경험의 지식 또는 내 브랜드 이것은 얼마든지 AI로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고객에 대한 어떤 감동의 서비스 이것만큼은 AI가 인간을 따를 수 없다 이렇게 저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변화에 대해서 어떤 선택을 할 건가? 그래서 이제 이거 굉장히 재밌는 자료입니다. 오늘 비가 오고 교통체증이 심한 날 홈미팅을 어떻게 할까요? A한테 물어본 거예요. 홈미팅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늘 홈미팅은 비효율적입니다. 왜? AI가 답을 해준 거죠. 자, 기상 데이터 분석을 보니까 현재 강수량의 80mm 이상, 호의주고 발령, 이동 중 사고 위험 및 불쾌 지수가 85 이상을 상회하고 있다. 참석 확률 예측.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니까 악천후 시 오프라인 참석률이 15% 미만으로 급감하더라. 기회비용 계산, 왕복 시간 평균 90분 및 미팅 준비 비용 대비 산출되는 비즈니스 가치가 극히 낮다. 그래서 AI는 하지 마라. 집에서 줌으로 들어라. 이렇게 한다는 거죠. 최종 권고. 오늘 오프라인 홈미팅은 즉시 취소하십시오. 해당 시간에 에, 개인 사무 업무 및 VOD 시청을 통한 자기 개발에 집중하는 시간 대비 효율이 3.4배 높습니다. 참석자에게는 기상 악화로 인한 자동 취소 메시지를 발송하십시오. 이게 이제 AI. 그럼 우리 인간과 어떤 차이가 있죠? 그래, 잘 됐다. 나도 하기 싫은데. 예? 그래서 AI한테 맡긴다는 거죠. 그런데 과연 이 AI의 이 대답이 우리 사업하는데 정말 효율적일까? 비효율적일까? 예. 우리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 비가 와. 홈미팅을 취소할까요? 할까요? 가능은 하겠죠. 응? 오늘은 그럼 커피나 마시자. 뭐, 오늘 뭐 소금빵을 먹자. 하여튼 분위기 전환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챗GPT는 이렇게 아주 이론적으로 메시지를 보냈다. 또 하나가, 자, 최근 반년간 구매 이력이 없습니다. 미팅 참석률 10% 미만 파트를 어떻게 할까요? 자를까요? 후원할까요? 이렇게 나온 거죠. 물어본 거죠. 자, 관리 리스트에서 삭제를 할까요? 잊었던 파트너 다시 한번 만나러 갈까요? 자, 챗 GPT는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관리 리스트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 또, 자, B를 선택하시는 분. 네. 자, 챗 GPT가 대답한 겁니다. 분석 결과, 감정은 비스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수치가 증명하지 못하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십시오. 대상 파트너 상대 최근 6개월간 구매력이 없고 미팅 확률이 8.4%였다. 평균 대비 현저히 낮다. 리소스 낭비 지수, 해당 인원을 관리해야 할 리더의 감정 소모 및 시간 투입 대비 예상 수익률이 0.02% 미만입니다.
최종 권고. 관리 리스트 삭제하십시오. 즉시. 데이터상 해당 파트너는 가망 고객 및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가치가 소멸되었습니다. 해당 인원에게 소요되는 에너지를 상위 20%의 고효율 파트너에게 재분배하는 것이 조직 전체 성장의 120%더 효율적입니다. 이 말을 따라야 할까 말아야 할까? 예? 우리 늘상 유혹을 당하죠? 예? 없애버리고 열심히 하는 사람을 집중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더 맞을 것 같지 않나요? 네. 그런데 이제 AI가 제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이제 여기서 이렇게 체크하지 못한 건 뭐예요? 끊임없는 그런 어떤 후원 또는 그런 팔로업을 사실 AI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또 그 밑에 뎁스에 누가 나올지 또 모르는 거.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라면은 이제 이런 바로 즉시 이렇게 삭제하는 부분은 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무엇으로 대체될 수 없는 아메이만의 경쟁력을 다시금 재정비를 할 때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이제 우리 그 아메이 그 세미나에서 잠깐 언급했던 내용이에요. 물론 이제 디테일한 부분은 또 뭐 다른 거 없어요. 뭐 우리가 동기부여, 뭐 훈련, 또 뭐 음원 듣고 이런 어떤 일상적인 탱커인데 어쨌든 AI에게 너무 의존하지 마라. 네. 저도 이제 오늘 아침에 신문 보니까 그 카이스트 김정호 교수가 칼럼을 써놨던데 기고를 했던데 AI 이제 에이전트 AI 비서를 이제 한 사람이 한 10명을 거느릴 수 있다. 그래서 컴퓨터를 이렇게 한 4대여 세트를 깔아놓고 그 각 컴퓨터마다 AI 비서를 설치한대요. 예. 그래서 클로드 그 AI 이게 이제 가장 대답을 잘한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아침에 PC에 깔아놨는데 어쨌든 우리 저도 이제 직장 생활 해보고 또 사업을 해봤기 때문에 그 비서가 있으면 너무 이렇게 편하죠. 커피 하면 커피가 딱 주고 예, 요즘도 그러나 모르겠지만 또 잠들 다 시키잖아요. 뭐 그렇죠. 중요한 사람 오늘 생일, 결혼기념일 또 뭐뭐 하면은 거기 꽃바구니 보내고 거기 뭐 챙겨 케이크 보내고 이걸 전부 다. 예. 근데 이제는 내가 AI 비서를 한 10명만 쓰면은 직원 한 명도 없이 얼마든지 그 일을 대신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AI 시대에 오는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는 AI 시대에 굉장히 이 아메 사업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저번 달에 이어서 이번 달에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은 리더 방금 여기도 이렇게 언급했지만은 어떻든 아메 사업은 리더를 육성한 일이다. 이 부분만큼은 저는 확신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했듯이 자 리더의 5적 이미수 교만 고집 불통 방해자 이 5가지를 절대로 나에게 이렇게 친숙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항상 경계를 해야 된다. 이런 어떤 내용을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고집. 유연함의 반대말은 고집이다. 아주 센 고집을 뭐라 그러죠? 똥고집. 뭔 소리요? 이거 소리네요? 예, 예. 그래서 어떤 고집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 부러지는 리더와 휘어지는 리더. 리더가 고집스럽다는 것은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의미다. 리더 개인적으로는 고지식하고 완고할 수 있다. 그러나 리더라면 적어도 일에서만큼은 무척 유연해야 합니다. 리더십은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리더가 고집을 부리면 파트너들은 청개구리가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을 한쪽으로 끌려고 하면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싶은 속성이 있습니다. 계속 끌려다닌다고 생각하면 자신이 호구라고 생각합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사업을 오래 할수록 이제 이런 부분들이 더 심해져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깊게 이렇게 새긴 말 중에 하나도 그런 말 있잖아요. 물이 너무 깨끗하면 고기가 안 살고 사람이 너무 까칠하면 사람이 따르지 않는다. 네. 이게 인지상정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쭉 뭐 수없이 저도 많은 사람을 경험하고 또 만나 뵙고 뭐 직장에서나 또는 뭐 사업하면서 보면은 참 좋은데 어느 순간에 그, 작은 부분에 그게 디테일함과 까칠함은 틀리거든요. 디테일함은
굉장히 그건 필요하거든요. 그렇지만은 그게 고집을 부린다. 그것은 까칠해.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에 굉장히 결정적인 요인을 받아. 그러니까 참 사람이 성격이라든가 이런 게 다 틀리지만 또 너무 또 허허실을 사람 그것도 문제고 디테일하지 못하면 꼭 사고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부분을 완벽하게 처리하는 건 쉽지 않지만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좀 때로는 유연해. 그냥 리더가 끝까지 받다 우기면은 굉장히 고통스러워. 여러분도 뭐 저하고 이야기하거나 어떤 스폰 이야기할 때 아닌 것 같은데 계속 고집을 하면은 불편하잖아. 근데 그게 인지상정.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조직을 이끈다는 것은 한 사람을 이끄는 게 아니죠. 다양한 사람들을 함께 이끌어 가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느 순간에 우리 스폰서는 고집 불통이야. 이제 청결을 어떤 거예요? 너들어봐. 나는 듣지 않는 이런 순간이 옵니다. 또 저도 청개구리가 된 적이 있어요. 예? 왜냐하면은 스폰서가 공부를 안 하면 파트너가 청개구리 될 가능성이 있고 한 이야기 또 하고 한 이야기 또 하고 그러면 자꾸 이제 그게 루틴해지니까 재미가 없는 거죠. 신선해야 되는. 그러니까 가장 좋은 어쩌면 뉴스는 이제 아침에 신문을 받았지. 그러니까 자꾸 정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업데이트해야 되지. 이 공부를 안 한다는 이야기는 업데이트가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뭐 책을 읽든 음원을 듣든 이런 부분들이 사실 탱화를 열심히 매일매일 열심히보다는 매일매일 하지 않으면 어쨌든 좀 고집을 부리기가 쉽다. 특히나 또 그런 말이 있죠. 저번 달에 말씀했죠. 부지런한 리더가 고집이 의외로 강하다. 내가 하는 방법이 맞잖아. 예. 그리고 상대방이 한 것은 틀리다. 이렇게 딱 단언을 해버리면은, 그때는 수용할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에는 그게 더 이상 수용이 안 된다. 건강한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는 레드팀을 갖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조직 내 전략의 취약점을 발견하고 견제하는 것이다. 단, 레드팀은 파트너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감정적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전제 조건이다. 레드팀은 뭐예요? 나에게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한다. 그러니까 미국의 나사는 반드시 이 레드팀이 있다고 그래요. 왜? 잘못하면 엄청난 사고가 연결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꼭 그게 비판, 부정 그게 아니라 다른 각도에서 보는 우리 이제 우리 리더님은 이제 우리 정책 미팅 하면은 그런 부분을 좀 느낄 거예요. 어쨌든 제가 할 때 생각지도 않은 그런 어떤 아이디어라든가 레드팀이 또는 레드의 리더가 있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한 번 더 견제를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거 전혀 생각지 못하고 네. 그러면 우리가 그런 다양한 의견을 합쳐가지고 우리가 발전하지 않는가. 끝까지 우리가 정치도 마찬가지 정치도 모두 SS. 예, 그러면 반드시 문제가 터지. 저는 왜 정치 이야기는 하면 안 되지만은 왜 이 사단이 날까? 그 조직의 레드팀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간언이라는 게 그 세종대왕의 신하 중에 하나가 간언이라고. 예, 자꾸 쓴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 있죠. 쓴소리를 하긴 하되 기분 좋게 쓴소리를 하라. 그 얼굴 붉히면서 항상 반대 아닌 반대 쓴소리를 하면은 죽음을 당한대. 그런데 그 왕에게 신뢰를 갖고 있는 사람이 간을 하면은 그건 받아들여. 그게 황희죠. 황희, 의정, 뭐 영의정 황희. 네. 세종대왕한테 그렇게 간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어떤 일이 있으면 반드시 황희에게 물어본다. 그건 참으로 대단한 충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아집에 사로잡힌 리더의 속마음. 리더가 권위에 집착하면 고집스러워지기 쉽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면 함께 일을 하는 것이 무척 껄끄럽다. 모두에게 불이익이 돌아간다. 오해 중 하나가 권위와 권위적이라는 말을 혼동하는 것이다. 네, 리더가 권위에 집착하는가, 권위적인가. 네, 이런 부분이 약간 뉘앙스가 있다는 거죠. 뭐, 아메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조직이니까 또 회사나 다른 조직과 마찬가지라죠. 네. 자, 권위적이라는 것은 권위를 내세우는 걸 뜻하지만 권위는 남을 지휘하거나 통솔해 나가는 힘이다. 네.
권위적은 나쁘지만 권위는 가치 중립적이어야 한다. 네. 그죠? 아, 우리 스폰서님, 우리 리더님은 권위가 있어. 저도 그랬으면 좋겠죠. 네? 세계 우리, 이제, 좀 말씀드렸지만은, 정치 사학자분들이 역사상 가장 존경하는 리더 중에 한 명이 누가 있어요? 키루스. 성경의 고레스. 네. 정말, 키로페디아 책을 보면은 이분은 완전히 뭐 자비의 화신이죠. 그런데 엄격할 때는 엄청 엄격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얼굴을 보지 않은 그 국가도 페르시아로 속한. 그 페르시아 제국의 지금 후예가 누구예요? 이란이죠, 이란. 예. 그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예. 근데 나중에 이제 키루스가 죽고 나서는 엄청난 또 부작용이 나오지만은 어쨌든 그 권위, 이것은 말로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한 리더에게 그런 코멘트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적인 부분으로 권위적이라고 권위적인 부분을 이렇게 강조하는. 근데 그것은 별로 안 좋다. 그냥 자연스럽게 외부에 나오는 어떤 힘을 가지고 권위적이 되기보다는 내 내부의 힘을 길러서 권위를 갖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를 좀 튀려고 하면은 그건 권위적이라 보지만 굉장히 불필요한 낭비라. 그냥 내부에 예? 그분의 어떤 그런 내부의 힘에 의해서 나타나는 어떤 품성, 품격 이게 권위를 나타낸 건데 의도적으로 권위적이 되려면은 부작용이 나오더라. 그래서 뭐 머리를 염색한다든가 저는 그 꽁지 머리를 너무 싫어해요. 남자분들이 왜 꽁지 머리를 하죠? 저 이해가 안 돼 지금. 네. 근데 어쩌면 그런 부분들은 권위적이 좀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러지 않나. 튀잖아요 눈에 딱. 네. 어쨌든 뭐 제 개인의 소견입니다. 자, 리더가 권위를 잇는다는 것은 팀을 통솔할 권리를 잇는다는 것이다. 즉, 리더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죠? 권위를 잃으면 끝나는 거죠. 규율, 권위. 어, 권리에는 의무가 따르는데 어떤 리더가 권리만 행사하고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을 때 권위적이라고 한다. 고집스러운 리더는 팀원을 분열시킨다. 그러면 팀원들은 깊은 고민에 빠진다. 계속 따를 것인가? 아니면 다른 길을 찾을 것인가? 이건 정말 안면의 사업도 똑같은 것 같아요. 이 경험적으로 그죠?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자기 권리만 찾은 우리 총무님이 우리 차상무 총무가 대략 좀 때로는 컴플레인 많이 해요. 이렇게 해주는데 비협조적인 게 너무 많다. 뭐 오히려 강의를 못 하겠다. 다 이유가 있죠. 예. 그리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혜택은 다 받으려고 하고 이게 어쩌면은 권위적이 될 수. 내가 할 역할을 제대로 하면서 내 의무를, 내 권위를, 그런 어떤 부분을, 권리를 이렇게 추구해야 되는데, 할 건 안 하면서 자기 어떤 부분만 찾으면 우리가 권위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자, 건강한 이론은 조직을 성장시킨다. 파트너들과 토론을 통해 팀의 입장이 정해지면 그 다음에는 실행하면 되지만 리더의 고집이 문제를 복잡하게 꼬이게 할 수 있다. 리더가 무리한 고집을 부리면 리더를 따르는 파트너와 거부하는 파트너는 나눠진다. 이건 뭐 우리 여성분들 그죠? 예, 이게 아주 좀 때로는 나타나기 쉽습니다. 예, 그래서 기회주의자가 탄생된다. 역사를 봐도 기회주의자들은 왕이 우유부단할 때도 속출했지만 왕이 고집을 피울 때도 활기를 쳤다. 이처럼 리더의 고집은 파트너를 대립시키고 기회주의를 양성한다. 예, 그래서 너무 고집을 부리면 안 된다. 좀 수용하고 배려하고 예, 예. 자, 유연한 리더십을 기르는 법. 어떻게 그럼 내가 유연한 리더십을 기를 건가? 성공한 리더는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힘써. 굉장히 중요하다. 뭐 탱커가 됐든 뭐가 됐든 어떻든 암의 삽을 뭐 배우는데 힘쓴다면은 내 고집을 물릴 수도 있지 않나. 이것이 유연함을 기르는 바탕이 된다. 반면 세상을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자신한 리더는 우물한 개구리에 불과하다. 공감하겠죠? 예. 자, 리더십에서 유연성을 향상시키는 11가지 방법. 어떻게 그럼 나는 좀 유연하면서도 그런 어떤 원칙을 지키고 확신을 가지고 지내 나갈 건가? 이런 부분이겠죠. 첫 번째는 자기 인식 강화.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인식하고 피드백을 수용하는 태도를 기른다.
저의 강점은 뭐 같아요? 성실. 약점은 뭐 같아요? 약점. 있죠, 약점이. 영어이네. 없는 게 약점이 아니라 제 마음속에 약점이 수십 가지가 나옵니다. 완벽한 인간 없습니다. 그죠? 예. 남의 말을 잘 안 듣는. 이것도 약점이 될 수 있겠다. 신중히 안 듣는. 예. 또, 어떻든 뭐, 약점을 어떻든 꾸준히 없애려고 노력을 해도 약점은 어느 순간에 불쑥불쑥 튀어나오죠. 두 번째는 경청하는 자세. 열린 마음으로 파트너의 의견을 수용해라. 그죠? 내 입장에서, 내 관점에서 파트너 이야기를 들으면은 너무 불편할 때가 있어요. 파트너 입장에. SP 간다 가지고 못 가면은, 아, 그분은 왜 그럴까? 간다면 끝까지 가야지. 여기까지 나와도 참에 이유가 있죠. 그걸 어떻게 조정해서 갈 건가? 이게 좀 리더십 아닌가? 변화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유지. 변화에 빠르게 적응한다. 그죠? 변화를 하지 못하면 우리가 살아남지 못하죠. 문제 해결 방식 다양화. 한 가지 방식에 집중하지 말고 상황에 따라 다양한 접근법을 시도하다. 참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글씨로 이렇게 제가 읽고 있지만은 저는 뭐 이런 부분을 처음 다 경험한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이쪽으로 해결 안 되면 다른 쪽. 그것도 안 되면 또 다른 방법. 그래도 안 되면 뭐 또 할 수. 그래서 끊임없이 시도해 가는 거. 예. 의사 결정의 과정에 융통성을 부여해라. 필요에 따라 의사 결정 방식을 조정하고 파트너의 참여를 독려한다. 그죠? 예. 말 있죠. 예. 태산도 한 산택의 흙이 모여서 태산이 이루어지고 황화도 작은 강줄과 모여서 황화가 된다. 그리고 어떤 이야기죠? 우리가 소비자 한 명이 됐든 사업자 한 명이 됐든 그 한 분의 한 분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야 조직이 커지고, 예. 그래서 제가 매일 아침에 이렇게 동백성을 돌면서 어쨌든 올해는 500명, 내년은 800명, 그 다음에는 1,500명, 그 다음에 2,500명, 그 다음에 4,000명. 2030년에 4,000명의 랠리를 하겠다. 할 수 있죠? 여러분이 한 100명씩을 모시고 와요. 중요한 것은 제가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 이루어집니다. 저는 굉장히 간절하게 어쨌든 매일매일을 이렇게 상상하고 이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파트너를 참여할까? 제가 그래서 안 보이는 리더들에게도 다 제가 문자도 보내고 생일 쿠폰도 보내고 하여튼 할 수 있는 한 제가 정성을 봐. A형이 그런가? A형이 좀 그렇죠. A형. 소심한 A형이. 네. 집착이 좀 강한 것 같아요. A형인지 그런 건 모르겠죠. 어쨌든 집착. 예. 집착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상대방의 그런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다시 한번 우리가 해보자. 자, 학습과 성장의 열린 자세를 유지해라. 새로운 지식과 기술 습득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실패해서 배우는 문화를 정착한다. 사실 실패 없는 성공은 있을 수 없죠.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능력을 개발해라. 상황에 따라서 목표와 우선순위를 신속하게 재설정한다. 우선순위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루 24시간을 사실 따져보면은 굉장히 많은 어떤 시간을 허비를 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죠. 예. 자, 스트레스 관리와 감정 조절.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침착함 유지하고 감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읽은 책 중에 하나가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지가 우유통에 빠진 우유. 지 세 마리 우유. 근데 한 마리 지는 내가 우유통에 빠졌구나 가지고 막 발버둥을 치고 막 나오려다가 결국은 지쳐가지고 우유통에 빠져 죽었어. 두 번째 지는 나는 죽었구나 하고 그냥 자포자기해서 죽었어. 근데 세 번째 지는 아주 침착하게 이게 물 같잖아 하면서 서서히 수영을 하고 여유롭게 헤엄치다 보니까 우유가 어떻게 됐다? 워터가 됐다. 치즈가 됐다. 그래서 살아남아.
또 하나에는, 이제 한 사람이 그 숨어서 가려고 냉동차에 탄 거예요. 그런데 운전수가 사람이 탄지 모르고 밖에서 문을 잠가버려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냉동차 안에서 소리 지르고 저도 그냥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냉동차 안에 있는 사람이 아, 난 이제 죽었다. 막 오한이 오고 막 점점 추는 거예요. 하고 있다가 이제 어느 지점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운전수가 냉동칸을 열어보니까 사람이 죽어 있는 거예요. 왜 죽어 있을게요? 그런데 그 냉동실 온도는 그 온도 조절가 고장 나가지고 온도가 냉동실이 아닌 거야. 그런데 그 냉동실에 갇힌 사람은 이 냉동차라 생각하고 그 두려움과 불안이 막 좀만 해도 막 축소해가지고 결국은 죽었다.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떠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거 어떤 거죠? 분노 조절, 분노 조절. 굉장히 때로는 냉정해. 내 감정 조절. 참 이게 쉽진 않지만 사실 우리가 감정 조절에 실패하기 때문에 모든 사단이 일어나. 그죠? 우리 경험 많은 리더님들. 네. 파트너 개별 특성을 존중해라. 각 파트너의 성향과 역량에 맞게 리더십 스타일을 조정한다. 반드시 나와 다르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죠. 피드백을 통한 지속적 개선, 정기적으로 피드백을 주고 받으며 이를 바탕으로 리더십 방식을 개선해라. 협업과 소통 강화, 형제 레그 파트너 협업을 장려하고 명확하고 투명한 커뮤니케이션을 실천한다. 형제 레그 파트너 협업을 장려한다. 좋을 수도 있지만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나에게 부정적이고 불만, 냉소적인 사람을 딱 나에게 오면은 우리 링컨 어머니가 뭐라 했어요? 평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절대로 나에게 사업적이 됐든 내 삶이 됐든 도움이 안 돼요. 저희 어머니는 굉장히 긍정적이세요. 성격이 O형이라 고민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도 막 딱 하면 바로 주무시고 그렇게 건강한 것 같아요. 근데 잠을 잘 못 자거나 고민이 많은 사람들은 사실 예, 병을 많이 이렇게 또 치르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 여러분이 경기할 때 꼭 말씀드리죠. 화이불려 어울리되 한 통속이 됐다. 저는 그것을 제 스폰서나 김일두님부터 저는 직접적으로 전달합니다. 좋은 것은 귀에 담고 나쁜 건 흘려. 아무리 내가 컨트롤한다 해도 그렇게 들려오는 소리를 내가 막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스며들. 절대로 조심.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냉소적인 이야기를 한다면은, 리더님, 왜 그런 말 하십니까? 하고 딱 내가 차단을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불통. 소통하지 못하는 리더는 길을 잃는다. 소통, 우리가 참 소통을 잘하고 있죠? 소통을 잘하고 있나? 니는 잘하고 있나? 문제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배우는 거죠. 리더의 말하기는 무엇이 다른가? 리더는 소통 음치가 되지 말고 액티브 리스너가 돼야 한다. Too much talker. 어떤 거예요? 너무 말이 많으면은 소통 음치. 오늘도 제가 스타벅스 가는 우리 여성분들은 왜 이렇게 말을 잘하나? 나도 이쪽 말은 자기도 말하고 있고 세 명이 같이 말을 하고 있더라고. 누가 듣는지를 모르겠어. 그래서 다 듣는데 Too much.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 했거든요. 아, 여성이 말하는 것은 남성이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말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공감. 아, 여성분은 상대방이 듣고 안 듣고 중요하지 않구나. 내가 말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를 푸는 거고 의미가 있다. 제가 그분한테 도마를 하나 전달. 아, 맞구나. 그러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내일 모레 이제 자식 결혼하니까 도마 하나 선물 주더라고요. 자, 리더는 메타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합니다.
이는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관계, 내용, 방식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잡담력을 길러야 합니다. 즉, 실없는 긍정적 유쾌한 대화를 통해 유연성과 친근함을 더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침묵이 답은 아니다. 굉장히 잡담. 쓸데없는 소리. 그런데 그게 재밌고, 그죠? 경쾌하면은 그런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다. 실없는 능력. 그래서 저는 어, 그 유머 시리즈를 제 카톡에 보면은 아니 제 핸드폰에 보면 별도로 있어요. 별도.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다가는 또 이게 뭐 꼰대소리를 듣기도 하지만은 재밌는 이야기 할까요?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시장을 갔는데 할머니가 이제 걷기 힘드니까 나를 업고 가라. 그래서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업고 쫙 가는데 할머니가 미안하니까 내 무겁나 그래. 하나도 안 무겁다. 왜? 머리는 비었지. 엄청 무겁다, 엄청 무겁다. 뭐, 무겁다. 머리는 돌이 있지. 가슴에는 철이 들어있지. 좀 지나서 이제 할아버지가 힘드니까 그럼 나를 좀 업고 가라. 그래서 할매가 이제 할배를 업고 가기 시작. 좀 가다 물어보. 내 무겁나 그러니까 하나도 안 무겁다. 머리는 비었지. 헛, 밭, 허파에 바람 들었지. 그, 그 내용을 제가 적어놨네요. 그런 말을 듣고 웃기지만, 하여튼 실없는 소리 같지만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유머를, 그래서 우리 유럽에는 그런 말이 있죠. 유머를 모르는 사람은 리더가 될 자격이 없다. 그래서 레이건이 유명한 유머가 하나 있죠. 그죠? 총을 맞았잖아요, 총을. 응? 저격을 당했잖아요. 저격을 당하니까, 예? 예, 엄청나게 인기가 올라간 거예요, 다시. 지지율이. 근데 이제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이제 지지율이 또 굉장히 폭락한 거죠. 그래서 참한테 딱 그런 말 했다고 그래요. 내가 총을 한번 더 맞아야 되나? 그런 아주 유머, 고급스러운 유머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멋있잖아요. 응? 여러분도 유머 한 5마디로 꼭 가지고 다녀야 돼. 예. 그래서 내가 딱 봐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하면 저분이 웃겠는가. 우리 유명한 신부 시리도 많잖아요. 신부님이 그 유머 시리즈 아세요? 인스타에? 제가 그걸 한 10개를 캡처해가지고 막 보내줬잖아요. 좀 안 봤나? 또 유머 중요합니다. 리더는 격려 대화를 잘해야 합니다. 즉, 현실을 인정하되 관점을 전환시켜 파트너 하여금 적극적으로 행동에 만드는 파트너. 잘할 수 있어요. 리더님이 그 미모에 닮면 안 되면 아미가 잘못된 거예요.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예? 하고 싶지 않다와 할 수 없다를 말할 때 이유는 명확하게 말하되 거절은 부드럽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리더가 말할 때 준비와 자각, 요약과 각인, 공감과 격려, 해결과 모범, 존중과 신뢰를 염두에 둬야 합니다. 참 이 대화, 저희들도 이제 기술 영업을 했기 때문에 1년에 적어도 한 6시간 이상은 이제 외부로부터 교육을 받습니다. 어떻게 소통해야 되는가. 그게 이제 F4RM, F4RM. 네. 그러니까 날씨, 가족, 이걸 항상 먼저 물어봐. 뭐 바로 비즈니스를 이야기하지 마라. 그것은 영업을 한 사람은 공통적으로 가장 상대방을 내 고객으로 만드는 쉬운 방법이 뭐예요? 상대방의 취미가 무엇이지? 그 제가 직장 다닐 때 현대자동차 이제 그 좀 과장 그분이 굉장히 성격이 아주 개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그 사람을 내가 이렇게 잘해야만이 이제 우리 제품을 시험도 할 수 있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낚시를 너무 해요, 낚시. 저는 낚시하는 걸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토요일만 되면 낚시를 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대리였나? 김 대리, 오늘 낚시 따라갈래요? 어떤 거예요? 같이 가자는 소리죠. 우리 애들도 어린데 그 사람 다 낚시 가서 저녁에 라면 끓여주고요. 정말 우리 애들은 지금 집에서 에? 아빠 또 나가나 한데 직장이 그렇습니다.
그 안동으로 이제 민물 낚시를 제가 갔는데 밤에 그것도 심야에 그분이 보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트로 이렇게 붕어 낚시를 하는데 낚시 안 잡히더라고. 그래서 한 12시 돼서 이제 라면을 끓여 먹재. 또 라면 내가 끓여야지. 그래서 라면 끓여놓고 이제 젓가락, 나무 젓가락을 만들려고 그 나무 가지를 끊으려고 딱 이렇게 이제 나무가 있으니까 나무 가지 그 끊으려고 딱 갔는데 발을 헛디뎌. 거의 낭떠러지야, 낭떠러지. 절개지, 그것도. 막 암석계, 어씨, 그래가지고 한 2m 절벽으로 떨어져. 씨, 얼마나 열받는지. 내가 진짜 그 사람 심야에 라면 끓여주다가 내가 다치기나 아니면 잘못되면 어떻겠어. 내가, 아, 그래도 직장을 다녀야 되니까. 정말, 어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야에 이제 낚시를 안 가. 내가 라면 끓여주다가 내가 죽을 뻔했다. 예, 뭐마다 이제 그거 했지. 예, 그래서 이제 끝나고 제가 이제 자영업하고 본인도 이제 나왔더라, hinder장차를. 내가 아는 척 하나도 그때 기억 안 나. 김사장 그때도 반말하고, 지금 언제 나왔다고 반말이고, 얘 결혼 안 시켜. 야할 때 제가 워낙 내가, 야, 씨, 누가 네 결혼하겠노? 내가 들어오고 싶어. 직장은 그렇습니다. 예. 저는 그런 경험이 또 아메 사업적으로 좀 많이 도움이 됐죠. 예. 험한 꼴 많죠, 직장. 예. 아메는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소통은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소프트 스킬입니다. 새로운 리더십의 방향은 리더는 소통의 달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리더의 소통 능력은 선택상이 아니다. 파트너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혹은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주지 하는 것은 전부 리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너무 공감하지 않나? 왜 내 마음을 그렇게 몰라줘? 특히나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왜 내 마음을 그렇게 몰라주나? 말을 안 하면 영원히 모른다. 과묵함을 장점으로 내세우는 탁월한 리더는 동서고금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리더는 팀과 파트너에게 자신의 의지와 방향을 알리게 말솜씨를 길러야 합니다. 말을 할수록 좋아지기 때문에 계속 자주 해봐야. 그것도 마찬가지죠. 전부터 이렇게 강의를 잘했겠어요. 제가 버벅거리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막 뭐 욕심이 있어가지고 자료 만들고 또 글씨도 많잖아요. 이게 빼려고 하니 뺄 말이 하나도 없어. 그때만 해도 막 아메 사업소를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때는 또 이렇게 애니메이션도 안 넣었어. 그냥 끝나고 리더님. 그때 리더님이 강의를 하면 다 자요. 제가 거기서 엄청난 충격을. 우리가 물론 이제 직장 다니면서 이런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또 뭐 이런 부분에 익숙하겠죠. 그렇지만 뭐 연구소나 또는 이런 부분에 익숙한 사람은 강의 잘 못합니다. 지금도 막 저는 막 트라우마가 있어요. 뒤에 김열이다 있으면 내가 혹시 말 실수하면 어떨까? 또 뭐, 좀 막, 그냥 마음을 끌어당기는 그런 말을 해야 되잖아요. 말 안 들으면 막 눈을 탁 찌면, 그럼 어떻게 제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좀 열정적으로 해봐. 우리 트리플 단원 중에 한 분이 웅변학원 원장하신 분이 있어. 예, 옛날에. 그분이 얼마나 말을 잘하겠어요? 웅변학원 원장이니. 아이, 그 사람처럼 하라니까. 그라도 비교 대상은 사람을 죽이잖아요. 얼마나 열받는 거. 그런데 서서히 그렇게 느껴. 내가 이렇게 해서 죽어. 내가 좀 청중을 휘어잡는 그런 스피치라든가 또는 뭔가 좀 강렬한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야 돼.
그것만이 내 살기. 그저 엄청난 연습. 한 목사님의 테이프를 제가 정말 6, 700번은 들었어요. 그분이 좀 요즘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가지고 은퇴했는데, 네. 그, 강의는 제대로, 할 말은 제대로. 네. 이게 최고의 강의. 그래서 그리스의 수사학이 발달한 게 그 리더들이, 지도자들이 연설을 잘못하면 절대 리더가 될 수 없어요. 알고 모르면 그 다음에. 하여튼 그 말 한마디, 그죠? 그런 어떤 연설. 그 지도자는 연설을 잘해야 돼. 예. 아메에서 또 연설을 잘하는 사람들이 인기가 좋잖아요. 그 조회수가 나는 너무 낮아. 그런데 어떤 분은 굉장히 높죠. 예. 저렇게 말을 잘하면 왜 피업을 안 되지? 나는 그 생각을. 그래서 말하는 것과 피업은 별개구나. 좀 이렇게 안일을 하고 있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스피치를 잘하면 좋죠. 엄청나게 제가 변화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해야 돼요. 말은 사람의 지성을 자극하기 때문에 논리적이고 동시에 감성에 호소해야 한다. 그리고 상대를 잘 파괴. 오늘 말할 대상이 누구인가? 네? 그리고 어떤 거예요? 네. 감정에. 그래서 말 잘하는 사람들은 감정의 호소를 잘. 그래서 미국의 최고의 연설가가 대통령이 하나가 오바마 대통령. 그분은 그렇게 우리 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렇게 연설을 잘. 감정에 탁. 그래서 그분이 한 거에 뭐예요? 에, 파토스,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 예. 그래서 파토스의 대표적인 게 오바마, 에토스의 대표적인 게 빌 클린턴, 로고스의 대표적인 게 지미 카터. 이렇게 구별해놨. 저는 못 같아요. 약간 좀 파토스가 되려고 노력하는데 아무래도 지금까지 로고스가 강하죠. 결국 말하기는 인간관계로 완성된다고 할 수 있다. 리더가 불통이면 팀이라는 생명체의 혈액이 원활히 흐르지 않고 결국 심장이 멈출 수 있다. 너무 중요하지 않나요? 불통. 참 저도 뭐 고민을 많이. 어떻게 하면 소통을 잘할까? 네? 여러분 자녀하고 소통 잘 되죠? 부부가 돼도 소통이 잘 안 되죠. 안 되면 누구 탓? 그러니까 서서히 단절되는 그런 어떤 또 결과도 가득죠. 참 우리가 소통만 잘해도 웬만한 문제는 전다 풀리지 않는다. 모든 조직에서 갈등 비용은 피할 수 없지만 핵심은 갈등 비용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대개 갈등 비용을 증폭시키는 주범이 바로 불통과 그로 인한 인간과의 대립이다. 불통은 팀워크에 많은 장애를 불러온다. 소통 채널의 단절, 공감 부족, 회복 결여, 인재 이탈의 결과를 초래한다. 소통은 상호적이다. 즉, 내가 하고 싶은 방식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으로 소통해야 한다. 요즘 MZ세대나 알파 세대와 소통이 안 된다는 이야기는 자신의 소통 방식을 돌아보는데 인재가 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 들었죠? 이야기를. 우리 애들하고 소통이 나도 잘 안 되는 거야. 아빠 왜 전화했노? 야, 보고 싶으면 전화했지. 왜? 내가 어디가 있어? 말소리 듣고 싶으니까 전화했지. 잘 있다 걱정하지 마라. 이게 어릴 때부터 우리가 좀 애들하고 보내는 시간이 좀 단절됐죠. 특히나 또 우리는 애를 유학을 보냈기 때문에 막 이렇게 미주알고자 이런 부대끼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그런 영향도 있지 않겠는가. 그래 생각해. 싸우고 지지고 볶하면서 우리가 예, 정이 길러지는데 자 잘못된 소통도 불통이다. 리더의 불통은 소통을 안 하는 것, 즉 무통만을 뜻하지 않는다. 미스커뮤니케이션, 잘못된 소통 또는 소통 실수, 커뮤니케이션 에러는 무통보다 더 커다란 문제를 만든다. 리더의 소통 오류는 조직의 진행 방향을 그릇된 방향으로 이끌어 재앙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그래서 비행기 참사의 대부분이 기장과 부기장의 소통 문제래. 그러니까 부기장은 기장 말을 100% 수용해야 된대. 거의 어떤 문제가 돼도 지적을 못 한대요. 그만큼 이게 진짜 강하다. 그래서 옛날에 하와이의 아시아나 항공사고도 부장과
부기장의 소통 문제였죠. 예. 또 비행기 사고의 많은 부분들이 이런 기장의 권위와 부기장의 순종, 이게 절대적으로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 마찬가지로 조직도 마찬가지로 봐요. 내가 어떤 부분을 하더라도 항상 체크해 나가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어떠한 드림월드 그룹의 정책 미팅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해요. 정말 제가 어? 깜짝깜짝 놀랍니다. 우리 신진이도 이제 참석 한 번씩 하지만은 예? 제가 전혀 생각지 않은 부분을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그걸 반영해 가지고 끌고 가는 거죠. 자, 세클턴 리더십, 혹시 이 책을 읽어보셨나요? 극한 상황에서 벗어난 어니슨 세클턴의 소통의 리더십. 자, BBC가 선정한 지난 1000년간 가장 뛰어난 위대한 탐험가 10인 중 한 명인 어니스트 세클턴은 극한의 위기 상황에서도 타고난 소통 능력으로 전대원을 살려낸 리더이다. 그는 소통이 오기 전부터 각 대원들에게 신뢰를 얻었다. 개별적으로 편지를 보내 그들의 최후 의무 기대되는 성과를 구체적으로 전달했다. 이런 명확한 소통은 혼선을 사전에 방지하고 신뢰관계를 구조하는 토대가 되겠다. 너무 중요하죠? 네. 나는 선장을 믿어.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까지 어쨌든 선장이 탐험하기 전에 이 선원들하고 관계를 맺었다는 거죠. 더욱 주목할 것은 대가 난파된 후 리더십이다. 본인은 낙관주였지만 결코 낙관에 함몰되지 않고 현실을 직시하며 팀원들에게도 현실 인식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독려했다. 작지만 즐거운 행사다고 개인적인 목표도 부여하여 팀원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끊임없이 격려했으며 이게 이제 뭡니까 그 우리 스톡데일 패러독스. 예, 현실을 인정하되 냉혹한 현실을 인정하되 희망을 가져라. 그냥 막연히 그냥 우리는 좋아질 거야 좋아질 거야. 그런데 그게 좋아지지 않으면 굉장히 사람들이 낙담을 한다는 거예요. 좋아질 거라 확실하지만 후원하는데 어려움이 온다든가 현실이 지금 녹록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언시스 세클턴도 그 직원들에게 부하 직원들에게 자 우리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난파됐지만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그래서 뭐 작은 음악회도 하고 독서회도 하고 뭐 그런 그 책을 보면은 그런 일들을 많이 하죠. 예. 세 번째가 지속적인 상황을 공유하고 네 번째 위기 극복에 팀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그래서 뭐 이 난극 빙산을 넘어서 정말 그 선원들이 전부 다 살아 돌아. 난극 정복을 못했지만은 어떻든 선원들이 다 살아왔는데 문제는 어떻습니까? 훨씬 더 좋은 장비와 더 많은 돈을 써도 결국은 선원들이 다 죽죠. 그럼 그게 언시 세클던의 소통 리더십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기 전에 이미 문제가 터지기 전에 파트너와 함께 관계를 이렇게 잘 맺는 게 중요하다. 두 번째는 자, 그죠? 스톡데일 패러독스. 냉혹한 현실을 인정하되 희망을 잃지 마라. 세 번째는 지속적인 상황을 공유하고 네 번째, 자,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항상 팀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이렇게 격려했다. 이게 살아난 이유라고 합니다. 예. 자, 소통에 단일되는 법. 어떻게 하면 그럼 내가 단일할 수 있을까? 분위기는 소통의 절반을 차지할 만큼 중요하다. 나머지 절반은 내용이다. 그래서 진정한 소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시간과 장소를 아우르는 전체적인 분위기를 세심하게 설계한다. 이것이 소통에 다녀가는 첫걸음이다. 오늘 티타임처럼, 그죠? 얼마나 멋집니까? 이 분위기 자체의 소통이 다 끝나. 그래서 가장 좋은 소통은 뭐라 했어요? 눈빛 교감의 힘. 그걸 스피릿. 눈빛을 보면 서로 통하는. 그게 진정한 소통이다. 우리 애들하고는 어릴 때 그런 눈빛으로 통화했죠? 딱 보면은 우유를 달라는지, 응? 뭘 하는지 바로 엄마들은 알아차리잖아요? 근데 이놈이 사춘기가 되면은 피하죠. 파트너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차 한잔 하지, 얘 있다. 이런 말 자주 쓰죠. 굉장히 좀 공감된 말 같아요. 자, 그러기보다는 무슨 리더님이 좋아하는 흑당 카푸치노 한 잔 사드릴게요. 아니면 뭐 딸기차 한 잔, 딸기차는 없죠. 유자차 한 잔 사드릴게요.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경쾌하다는 거죠. 네, 신뢰를 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글로 먼저 써보고 연습해서 분위기에 맞춰 말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소통의 기본이다. 소통의 궁극적인 목적은 리더와 파트너들이 생각을 일치시키고
하나의 방향으로 나가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 리더 자신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방향성이 뚜렷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리더의 마음과 말 그리고 행동이 일치해야 한다. 그래야만 비로소 소통이 완성된다. 뭐 너무나 공감되는 말 아니에요? 말 따로 행동 따로 하면은 아무리 정성을 다한다 해도 그래서 소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생각과 생각과 마음, 말, 행동은 언제나 거리를 만들어 순환한다. 만일 행동이 잘못됐다면 자신 한 말부터 되돌아봐야 한다. 혹시 말이 잘못됐다면 나의 생각과 마음을 돌이켜봐야 한다. 생각과 마음, 말, 행동은 늘 같은 줄에 서 있다. 그래서 항상 이 모두를 바른 줄에 세워야 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말하기는 한층 더 강한 힘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리더로서 좀 어렵고도 쉬운 부분이 말과 행동 일치, 언행 일치. 우리 고등학교 교훈이 언행 일치. 그런데 말 따라 행동 따라 하면은 아무래도 신뢰를 간다는 것은 힘들죠. 자, 방해꾼, 리더십을 방해하는 것들은 뭐가 있는가? 예, 이게 마지막일 거예요. 자, 리더의 리더, 업라인이죠, 업라인. 리더의 그림자가 파트너의 리더의 빛을 가릴 때, 어떨 때 빛을 가린다. 리더의 리더가 리더의 성장에 커다란 방해자가 되겠다. 이건 굉장히 암의 사업을 저희들이 경험적으로 해도 굉장히 공감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 이런 부분을 느낍니다. 자, 리더의 리더가 경계할 가장 나쁜 습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팀의 모든 리더에게 최악의 리더로 군림할 것이다. 방금 했지만 뭐 소통이 안 되거나 고집을 부린다든가 또는 뭐 권위라든가 이런 어떤 부분이 될 수 있겠죠. 특히 리더의 리더와 리더가 갈등 영역에 안에 놓이면 파트너의 성장은 매우 작. 이거 너무 일반적으로 팀 안에서 리더는 필요 차이가 클수록 해당 팀에 관대하며 갈등량이 별로 없지만 리더와 파트너 사이에 핀의 격차가 줄어들수록 갈등이 커진다. 즉 갈등량에 많이 노출다. 이것은 이제 제가 편집한 내용이네요. 고만고만하면 싸우죠. 고만고만하면 싸우. 뭐 너무 뭐 유치원생과 대학생이 싸울 일이 뭐가 있어요. 예, 안 따르면 자기가 손해지.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저희들도 이런 부분들이 느껴졌기 때문에 줄기차게 핀업을 도전했잖아요. 예. 예. 어쨌든 우리가 동네 뒷산을 올라가는 것과 에베레스트를 올라가서 그 전망을 보는 건 전혀 관점의 차이가 있거든요.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 그 영역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럼 내가 성공하고 싶다면은 내가 경험하지 않은 그 세계를 스폰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지 내가 본 동네 뒷산 전부라고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갈등형을 갖는다. 왜 우리 스폰서는 우리 업라인에 자꾸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좀 이렇게 어쩌면 소통의 부재를 느낀다면은 결국은 모두가 손해인 거예요. 리더와 리더의 갈등이 개인적인 감정에 의한 대립이 아니라 팀의 성장을 위해 도움이 되는 대립해야 한다. 파트너 리더의 리더가 리더십 발휘를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로 방해한다면 리더가 아무리 뛰어나도 팀의 이기절산에서 권위가 제한될 수밖에 없고 결국 팀의 성장을 제한한다. 뛰어난 파트너가 성장을 못하고 있다면 리더와 리더 사이의 갈등 여부를 저는 그래서 어떤 탑리더로서 모두가 같은 파트너 아니에요? 네. 리더님, 우리 그룹 이제 손대지 마세요. 예. 근데 때로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손 안 대면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에너지가 흐르지 않으면 어떤 서서히 문제가 발생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뎁스가 됐든 퍼즐이 됐든 모두 다 같은 파트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만이 그런 어떤 갈등력이 있어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생각이 듭니다. 리더를 방해하는 파트너, 리더의 역할을 방해하는 내부 요인으로 파트너를 꼽을 수 있다. 파트너들은 리더가 되기 전까지는 리더의 고통을 결코 모른다. 이해한다고 해도 속속들이 그 고통을 알지는 못한다. 반면에 리더는 파트너에게 공평무사하게 잘 대하려고 한다. 차별하지 말라는 뜻인데요. 하지만 리더도 사람인지라 정이 안 가는 파트너의 마음쓰기란 쉽지가 않아. 이게 인지상. 더구나 탁탁땡땡거리고 대들고 그러면 정말 파트너를 하지만은 그냥 공적인 선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싶다. 자꾸 사적인 영역까지 우리가 어떤 상담을 나든 하면은 또 서로 맞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사실 암의 사업 하면서도 많이 정이 안 가는 파트너의 마음씨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예. 자, 그냥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의도적인 방해하는 파트너도 있을 수 있다. 이런 파트너와 함께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 무척 힘들다. 리더의 생각과 의견에 무조건 반대하며 다른 형제와 공매 리더가 원하는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는 것을 지속적으로 교묘히 방해한다. 이런 파트너의 리더가 아무리 온몸 노력한다 해도 결국 조직의 균열과 분열을 가져온다. 이와 같은 파트너들의 게으름과 악의는 리더의 역할을 종종 이건 조직론에 아미섭도 마찬가지. 조직이라는 게 다 같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이런 사람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잘 해결해 나가는가. 그게 우리가 성장을 가져오는 길이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예. 팀 문화의 장애물을 넘는 법. 팀 문화도 리더의 역할을 방해하는 내부 요인 중 하나다. 경직된 팀 문화는 리더를 방해해 시작한다. 팀에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 일을 달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면서 리더가 자기 자신의 역할을 한다고 착각하면 안 돼. 그죠? 결정되니까 따라야 돼. 예, 뭐 저한테도 항의하는 리더들이 많습니다. 뭐 하는데 뭐 그룹에서 안 하면 그냥 소위 말하면 딱 자르세요. 근데 그분의 사정을 보면 그럴 이유가 있거든요. 제가 옛날에 절대 그래서 섣불리 판단을 안 된다. 저희 파트너 한 분이 이제 우리 이제 그 부장님이 소개해준 교회에 굉장히 아주 인텔리고 그분이 이제 아메이 사업을 조인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열심히 제가 리치 창업자님의 테이프도 주고 이렇게 CLC도 나오시고 그런데 CLC 나온다 했는데 그분 연락이 안 된 거예요. 이야, 어떻게 저분이 그럴 수 있나? 굉장히 인텔리고 점잖으신 분이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연락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 내가 보는 거가 틀리구나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 일주일 후에 연락이 온 거죠. 아 리더님 제가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일본에 작은 아들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일본 만나기 위해서 일본을 갔는데 작은 아들이 아파가지고 일주일간 더 일본에 머물다가 방금 한국 왔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그래서 사람이 상대방의 상황을 섣불리 파가요. 또 어떤 그런 애도 있죠. 전철역에서 어떤 애가 막 사부작 거리는 거야. 떠들고 소리 지르고 그 옆에 있는 아저씨가 아이 좀 애를 좀 단속하라고 얘가 저렇게 기차 안에서 사람 많은데 떨고 다 했냐고. 그 사람이 애 아빠가 이렇게 침울하게 있으면서 그러냐. 죄송합니다. 오늘 저의 엄마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치르고 오는 길. 그러니까 옆에 보면 죄송. 그 상황을 모르는 우리가 그래서 어떤 상황, 상대의 상황을 섣불리 판단을 안 돼.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구나. 네? 네, 그렇게 해야지. 팀은 유연하고 변화에 빨리 정하는 결정도 또한 이런 의견을 제시한 리더의 의견도 바로 반영하여 살아 움직이는 팀이 되어야 합니다. 살아 움직이는 팀. 식군단처럼. 살아 움직이고 있어. 저는 반드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리더는 팀을 변화시키는 사람이고 매니저는 유지하는 사람이다. 경직된 팀 문화가 리더 역할을 방해하기 시작하면 아무리 뛰어난 리더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무기력해진다. 리더의 역할을 방해한다. 경직된 팀 문화. 그러면 지금 한국 아메리카 만만치 않죠. 그러니까 좀 힘들고 어려우면 사람이 경직되게 돼. 근데 그런 부분에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해야 하고 혁신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자꾸 방해. 제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CLC도 2주가 너무 길다. 그래서 한 주로 끝내자. 그런 게 생각하는 리더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말. 제 살아 생전은 절대 불가. 쉽고 편하게 공부해가지고 남은 게 없어요. 공부는 어렵고 힘들게 남지. 지금 CLC를 3주로 늘릴까 고민하고 있는데 절대 안 된다. 우리 다 시험했거든요. 안. 지금 우리가 CLC가 2시간 반에 되면 끝나지만 그죠? 우리 옛날에 4시간씩 4시간. 그것도 3주로. 근데 그때가 전성기. 그래서 새 개념부터
3주로 4시간씩을 때릴까? 오는 사람 와라. 왜? 하고자 하는 사람 올 거라. A70에 붙게 갈 사람. 사실 그분이 정리하는, 그라이도 좀 파트너 조인안 되고, 그라이도 힘들어 죽겠는데, 사람들 왜 그걸 하면 난리가 날 수도 있고, 어떻게 할까? 고민 많이 하고. 그래서 뭐 그렇게는 할 수 없지만은, 하여튼 내년에 스케줄은 굉장히 빡, 안 돼요. 우리는, 그죠? 여러분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 정말 2027년에든 2030년에든 여러분 비전 보너스를 받을 수 있고 받아야 되고 받게 해야 돼요. 저는 그게 제 삶. 그래서 여러분 통장에 적어도 3억에서 5억 막 8억씩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그 보너스를 내가 정말 받는다면은 5년은 내가 고생할 자신이 있다. 똥찍이라도 칠 자신이 있다. 그분들을 끌고 왜 제 시간에 안 끝나고 자꾸 지연되고 왜 3시간, 4시간에 해야 돼? 그런 소리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 내면을 보면은 처음 다 자기 마음 참, 고민을 많이 하는 시간이죠. 새해 개년도 이제 마지막 피치를 올려야 되는 시간. 어떻게 팀을 단결시켜서, 그죠? 경직된 문화를 해결하고, 액티브하고, 살아있고, 막, 사람들 하라면 하겠습니다. 잠을 안 자도 저는 하겠습니다. 저를 채워주지 마세요. 일요일도 나오겠습니다. 이런 리더가 나와야 돼. 정말 여러분이 2030년 3억에서 5억, 8억을 판다. 그럴 자신은 있죠? 그분이 주인공이 될 거예요. 저는 헌신할 자신은 있어요. 따라올 사람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 예, 그게 저는 그렇게 빡시게 가지고 보너스 받는 게 낫지 느슨하게 하는 대로 해가지고 보너스를 한 번 못 받은 어마어마한 원망을 들어요. 저는 그게 딱 눈에 보여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5년은 똥찌를 진다는 심정으로 할 사람을 중심으로 끌고 가야 되겠다. 리더는 리더에 걸맞는 역할을 해야 한다. 리더가 모든 걸 할 수, 이 말한 이야기죠. 자, 외부의 방해꾼에 대처하는 리더의 현명한 자세. 리더가 방해자를 만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회복 탄력성을 평소에 높여두는 것이다. 어떤 문제도 나의 소신을 꺾이지 않는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리더의 이런 회복 탄력성은 본인부터 좋은 방향으로 팀 문화를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마음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매일 생각을 리셋해. 매일매일 리더가 방해원을 만나 좌절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면 리더를 따르던 파트너와 리더를 신뢰했던 팀도 똑같이 주저앉게 됐다. 강해서 버틴 게 아니라 버티다 보면 강해지. 매일매일 생각을 리셋해. 또는 매일매일 생각을 리셋하고 어떻게 하면 끌고 갈 건가? 리더가 지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질 때는 잠시 멈추고 힘을 가져야 할 때라고 스스로 설득해야 한다. 때론 멈추고 생각하면서 방해자를 협조자로 만들고 홀로 어려움을 다 가고 파트너나 리더에게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리더의 실패 뒤에는 무지, 교만, 무책임, 무능, 무관심, 이익미숙, 활약함, 고집, 불통, 방해자 등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한 가지 이유로 리더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하나씩 둘씩 문제가 되면은 결국은 어렵게 쌓아놓은 나의 공든 탑이 무너질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정적 요인들의 파급 효과는 긍정적 파급 효과에 비해 더 빠르게 확산된다. 리더는 이를 경계해야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나에게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냉소적인 그런 이야기를 한마디도 하면 내가 딱 이렇게 차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리더의 덕목, 리더 자세 이 부분은 또 다음 달에 우리가 또 쭉 이어가겠습니다. 자, 파워 오브 위. 내가 성공한 이유는 똑똑이가 아니라 우리의 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할 수 있고 또 굉장히 저도 이 책을 우리 이제 그 누구죠? 예? 예, 문성우 박사인데 우리가 이제 에메랄드 포럼에 좀 초청하려 했는데 이분이 굉장히 초청료가 비싸더라고. 예.
제 이야기가 훨씬 더 좋더라고. 왜? 암의 버전으로 바꿨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1시간을 이야기하지만 저는 몇 달에 걸쳐 이야기하기 때문에 또 암의 실질적인 어떤 경험이 예? 있기 때문에 더 좋지 않나 생각되는데 아무래도 전달 능력은 그분을 따라갈 수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그런 리더의 오적, 또 오무, 리더가 경계할 것 5가지, 리더가 갖지 말할 5가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심한다면은 우리는 전부 다 암의 사회에서 리더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파이팅 하시고 또 다음 달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